자, 우리 교재 4장 반려견의 질병, 우리 가장 중요하다. 우리 1파트 지금 반려견 파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중간고사 평가할 때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의 질병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간은 반려견의 건강관리, 비전염성 부분을 한 시간으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조금 전염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인수공통 전염병,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질병에 대해서 디파트, 그리고 그런 부분들 예방을 하기 위한 백신 접종 관련 우리 그 반려동물을 양육을 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상식적인 측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반려견의 건강관리 방법에 우리 어쨌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쨌든 위생을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파트로는 우리 그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수칙으로 주기적으로 목욕털 관리, 그 다음에 양치질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책, 일광욕을 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구축 및 예방 접종을 시켜줘야 한다. 그 다음에 영양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전염병의 매개인 곤충, 쥐 등을 잘 구제해줘야 된다. 근데 질병은 조기에 발병했을 때가 아니라 조기 발견을 하고 신속하게 치료해 주는 것이 우리 반려견 그 질병 예방이나 건강관리 수칙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건강검진의 종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검진, 그 다음에 분변검사, 혈액검사, 그 다음에 무서운 우리 홍역, 파보 진단검사, 그 파보에 대한 항체, 면역력 검사, 이런 것들이 건강검진을, 그래서 건강검진 우리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건강검진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이래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불편한 부분이, 그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주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아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예방이다. 그래서 우리 그 사전에 건강검진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잘 해주는 방법이 우리 반려견 건강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이렇게 놓치게 되면은 강아지는 아픈 부위를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은 중증이 됐을 때 발견을 하게 되면은 매우 안타깝게, 그죠? 발견을 했을 당시에서 사망, 무지개 다리로 넘어가는 시간이 아주 짧게 되는, 그래서 아주 안타깝게 여겨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에는 일반검진에는 우리 일반 신체적인 부분이 되겠죠. 구강, 눈, 귀, 피부, 그 다음에 분변,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그 검사를 해 볼 수 있는 기본 검진. 자, 여기에서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분변에서 나오는 기생충, 이런 것들이 우리 기본 검진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 검진이라는 것은 기본 검진에다가 이제 혈액 검진을, 그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병의 잠복 여부나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일반 검진은 기본 검진에 혈액 검사를 포함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일반 검진이다. 그래서 종합 검진이라 그러면은 뭐 일반 검진, 혈액 검사까지 하고 거기에다가 간, 신장 기능 검사, 그 다음에 홍역, 파보 검사까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종합 검진이다. 그 종합 검진에는 간 기능까지, 그 다음에 우리 홍역 있는데 뭐 그죠? 진단 검사도 하지만은 그에 따른 뭐 항체가 그죠? 있는지 없는지 부분까지도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종합 검진이다. 그래서 뭐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반려견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 강아지 이렇게 봤을 때 강아지들이 좀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눈은 맑고 좀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몸은 그죠? 더러운 부분이 없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꼬리도 잘 흔들고, 그 털은 좀 윤기가 있어야 되고, 행동은 좀 활기차고 잘 뛰어논다. 그 밥도 잘 먹고, 변도 잘, 그죠? 그 대사순환도 잘하고. 자, 그 다음 코 부위는 차갑고 촉촉하고 반짝여야 된다. 이게 건강한 상태. 그래서 이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반려인들은. 자, 그 다음에 건강관리의 체온 측정. 뭐 반려견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애기들도 많은데요. 그 체온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체온계를 우리 직장 항문에다가 이어가지고 한 3분 정도 이렇게 있었을 때, 안정되었을 때 측정되는 것이 우리는 체온이다. 그래서 우리 뭐 일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죠? 체온, 기본적으로 체온 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온 검진을 하는 방법은 귀, 그죠? 아니면 항문, 뭐 이렇게 해서 체온 측정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약 먹이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약을, 그죠? 처방을 받으면 약을 먹이는데, 약은 일반적으로 뭐 좀 맛이 있다가 아니라 쓰죠. 쓰고 하기 때문에 약을 먹이는 방법은 양옆 하강 부위하고 윗 부분하고를 이렇게 입을 벌려서 약 알을 이 그림처럼 해 안쪽으로 넣고 입을 이렇게 다물도록 하면은 자동으로 꼴깍 해서 삼키는 이런 형태로 해서 약을 먹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때로는 물림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 손으로 엄지하고 이렇게 해서 턱 밑을 이렇게 좀 조금 압박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위에 손으로 해서 조금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되겠죠. 좋은 어찌됐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일반 햇바닥에 앞쪽에만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쩌든지 그걸 받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바닥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약 먹이는 방법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중성화 수술. 순놈들은 고환을 잘라내는 거고요. 암컷은 난소하고 자궁을 이렇게 적출하는 거다. 자, 이것이 중성화 수술인데, 자, 이것은 뭐 본인들 뭐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뭐 또 새끼를
놓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다른 행동 문제들 이렇게 그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이렇게 우리가 뭐 우리 수의사 판단,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본인들 의사와는 관계없이 조금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강압적이고 조금 그죠?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에 왜 하느냐, 그죠? 뭐 수컷들 같으면 영역 표시 행위 감소를 한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막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한 뭐 마운틴 같은 조금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 좀 불결한 부분이라 그래야 됩니까? 불결한 부분이 아니라 아주 자연적인 부분인데, 자, 그렇게 해서 민망하다 뭐 이렇게 해서 마운틴 같은 뭐 상대방 강아지에 이렇게 그죠? 뛰어 오른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 마운틴이라 그러죠. 마운틴 같은 성적 행동을 좀 그죠?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치 않는 번식 예방, 이게 가장 큰 그죠? 중성화 수술의 기대 효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소암의 예방, 그 다음에 공격성의 감소. 그래서 성적인 흥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공격성이 감소를 한다. 이게 남자 수컷에 대한 중성화 수술의 기대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컷은 뭐 역시 뭐 원치 않는 번식 예방, 특히 우리 TNR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은 뭐 국가적으로 그죠? 이렇게 해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정 행동 예방, 그 다음에 자궁 축농증 예방, 자궁 안에 우리가 고름이라 그럽니까?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또 다른 2차, 3차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는 예방, 질병을 우리가 자궁축농증이라 그러는데 자궁축농증 예방, 그 다음에 난소암의 예방, 유선암의 예방, 뭐 이런 기대 효과로서 우리는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단원으로 반려견의 이제 조금 비전염성, 뒤에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갈 조금 민감한 부분인 뭐 인수 공통인 사람과 동물의 서로 전염성이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전염성이 없는 비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문낭 첫 번째로 항문낭 부분은 우리 첫 신체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자, 항문낭 주변에 두 개의 어떤 고환이라 그래야 됩니까? 어떤 항문낭이 두 개가 있는데, 자, 거기에를 우리가 목욕하기 전에 짜주고 두세 번 이렇게 짜주고 샤워를 하고 계속 짜줘야 된다. 그래서 항문낭에 잘 짜주지 않거나 항문액이 많아서 나와서 또 다른 이에 뭐 붓거나 뭐 이런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문낭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항문낭 관리를 잘 안 해줬을 때에 자, 일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항문낭 질병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문낭 부분에 우리 항문낭이 이렇게 질병이 발생을 하면은 강아지들이 우리가 우리 항문 쪽을 땅에 대고 그죠? 땅에 대고 뭐 스키를 탄다 그럽니까? 스쿠팅 질질 끌고 항문을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도 우리 항문낭 질병으로 우리가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로서 계속
항문 쪽을 계속 핥는다.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항문낭이 흘러서 계속 악취가 많이 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항문낭 주변에 이렇게 좀 부어오른다 그럽니까? 그 다음에 항문낭 주변이 붉은색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미지는 그지? 그 고름입니다. 고름, 농이 또 그 관리를 잘 안 해주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항문낭의 질병의 정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자궁축농증. 자궁이니까 암컷이겠죠. 자궁 안에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 화농이 쌓이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출산 계획이 없다면 자궁축농증을 예방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로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 그 다음에 자궁축농증의 그 어떤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이런 부위들을 이렇게, 이는 뭐 우리가 수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궁축농증 뭐 이런 어떤 그거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냥 전문가의 의견을, 수의사,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부위에 뭐 이런 전문 용어를 외워 가지고 우리가 까지는 뭐 수의사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까지는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린다, 받는다. 그래서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위에 있다 그러면 수의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치료나 약물 치료나 뭐 수술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펜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해를 내고 막 많이 핵 흘떡거리는 소리라 그럽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펜팅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열사병, 그죠? 우리 강아지들은 우리 열 부분에 우리 피부에 땀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 땀 구멍이 발바닥하고, 그죠? 회로서 이렇게 햇바닥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땀을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강아지들이 혀를 내고 많이 헐떡거리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 그것은 땀구멍이 뭐 그죠? 일반 피부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워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펜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데, 쉽게 접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열사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걔는 당연히 뭐 해내고 헐떡거린다 생각을 하고 조금 관심을 놓고 무리하게 뭐 여름에 이렇게 해서 운동을 뭐 같이 뛰기를 한다든지 너무 막 힘들어 하는데도 계속 뛰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그것이 열사병으로 해서 사망까지도 이르게 되는,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펜팅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 깊게 보고 열사병을 조심해야 된다. 반려견 땀샘이 피부에 발달하지 않아 이를 통해 뜨거운 몸 안의 공기를 배출하여 체온을 조절한다. 그래서 이에 헐떡거리는 소리를 이야기를 펜팅이라고 한다. 뭐 이런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열사병의 뭐 정세라 그럽니까? 이런 것들이 체온이 40도 이상이 계속 올라가고 뭐 가쁜 숨을 호흡, 혀를 내밀고 펜팅하는 상태가 좀 심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이게 심하다 그러면 균형 감각도 그죠 비틀거리고 할 정도로, 그다음에 구토나 경련이 일어난 증상을 보이게 된다. 지금 열사병의 정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혼수 상태에 빠져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위험한 질병이 열사병이다. 그래서 우리 그 호주에서 just 6 minute, 그죠? 6분 안에 차 안에 반려견을 방치를 하면은 6분 안에 죽는다. 이 캠페인이죠. 자, 그래서 호주에는 뭐 이런 캠페인을 통해 지금은 그 엄청나게 많은 이 관련해서 차 안에 강아지를 두고 방치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큰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우리 하나로 약 6,5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되고, 또는 징역이 2년입니다. 를 처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이런 법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그래서 열사병, 그래서 특히 여름에 뭐 잠시 그죠? 차에 두고 그죠? 쇼핑하고 온다든지 이럴 때가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열사병을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체 오장육부에 관한 전염성이 없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상식적인 측면에서 질병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염이라 그러면은 좀 그죠? 바깥쪽이죠. 염증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내염이라 그러면은 그죠? 일반적으로 반대적으로 안쪽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내염, 내 안쪽에 고막 안쪽으로 해서 염증이 있다. 이때는 우리는 내염, 외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질병으로 기진드기. 어린 강아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부 기생충 하나가 외이도 내에 번식한 개선충의 일종이다. 기진드기. 심한 가려움증, 귀가 가렵고 악취를 내며 흑갈색의 지저분한 기지가 생긴다. 그다음 귓구멍의 피부에 자극을 준다. 감염된 강아지는 귀를 심하게 흔들어댄다. 이제 진드기, 귀진드기, 귀질병입니다. 그다음에 눈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우리는 백내장, 그러니까 수정체가 백색으로 이렇게 그죠? 탁하게 변화하는 것, 노령견에 많이 나타나고, 대표적인 백내장의 약한 견종들은 보스턴 테리어, 골든 리트리버, 미니어처 슈나우저, 시베리안 허스키, 올드 잉글랜드 십독 등이 백내장에 좀 약하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고 진행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눈의 질병이다. 백내장. 그 다음에 눈질병, 방금내번증, 그 다음에 숨막 노출증. 그래서 눈의 질병으로 안검내번증이라는 것은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눈을 찌르게 되는 이런 형태. 그래서 결막염하고 그죠? 이렇게 각막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는 뭐라 그러면 쌍꺼풀 수술,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수술을 통해 가지고 쉽게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안검내번증, 눈의 질병, 그 다음에 숨막 노출증, 우리 눈 안쪽에 콩알만한
빨간 혹이 하나 돋아나는 것을 우리는 숨막 노출증이다. 그래서 눈 안에 제3안검이라는 특별한 조직 부위에 숨막이 밖으로 빠져나온 그 상태를 우리는 숨막 노출증이다. 비글, 코커스페니얼 등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걸리는 눈병이다. 그 치료 방법으로는 점한 약은 효과가 없고 수술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숨막 노출증, 그 눈 안에 혹이, 그죠? 혹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 질병으로 유루증, 이는 뭐 외관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눈 질병 중에 하나죠. TSS라고 우리 지금 많이 우리나라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말티즈, 그 다음에 그 애호가가 많이 있고 비숑, 프리제, 뭐 그죠? 이런 게 눈 주위에 보면은 눈물이 흐른 것처럼 해서 눈 주위에 그 색깔이 이렇게 갈색, 진한 갈색으로 바뀌어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유루증이다. 그래서 눈물이 흘러서 그죠? 눈물이 많이 분비돼서 흘러서 주변에 색깔을 탁하게까지 만드는. 그래서 유루증이 좀 보기가 외관상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즘은 눈물 지우개 뭐 이런 것들도 나와가지고 뭐 활용을 많이 하는데, 눈물 지우개 같은 것들도 그 색깔을 탈색시킬 정도의 그런 그 농도의 화학 제품 그 화학 약품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죠? 그 색깔을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뿌리다가 눈 안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질병을 이렇게 그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외관상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눈물 지우개라는 이런 화학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그 부분들 사용도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눈물 지우개로서 지우다가 다시 또 더 심한 눈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비뇨기 쪽에 급성 심부전, 콩팥이 갑작스럽게 이상을 일으키는다. 그래서 외부 비뇨기관을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콩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감염 상태. 그래서 요도나 방광의 결석이 있어 오줌길이 막히는 경콩팥에 손상을 입는, 이런 부분까지 있는 것이 우리는 급성심부전, 그래서 우리 비뇨기 질병이다. 그 다음에 비뇨기 질병으로 결석이라는 것은 몸 안에 무기질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오래 뭉쳐서 있는 돌처럼 딱딱해지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결석, 우리 사람한테도 그래서 요로 부위에 따라서 뭐 요로 결석, 그죠? 방광 결석, 뭐 요도 결석,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뇨기 질병 결석, 그 다음에 쿠싱 증후군, 우리 대사성, 그래서 우리 그 일반 호르몬 우리 생성의 어떤 그 작용을 하는 부신, 그래서 부신에서 분비되는 부신 피질 호르몬인 코티솔이 가다 형성되는 질병을 우리는 쿠싱 증후군이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죠. 내 하수체 종양에서 이 코티솔이 많이 분비가 돼서 쿠싱 증후군으로 연결되는, 또 부신 종양이
원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복용 문제에서도 부신 증후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도 지금 수의사도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수의사 전문 공부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관리상 우리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특히 반려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질병 건강관리 관련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그래서 뭐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 그래서 많이 그것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 전문가인 수의사를 찾아가서 어찌됐든 진단을 받고 그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쿠싱 증후군 대사성 질병이라 그랬는데, 쿠싱 증후군의 그 어떤 대표적인 것이 우리 포트벨리라 그럽니까? 복부 평창. 그래서 몸은 그렇지 않은데 복부가 뭐 배가 이렇게 비만이 아니라 팽창한다 그럽니까? 하여튼 이런 증후군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쿠싱 증후군의 외관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뭐 근육량이 감소한다, 호흡 곤란, 그 다음에 나타나면은 이 그 부신 그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돼서 일어나는 부분이라 또 많이 배출되면서 수분이 줄어들면서 음수, 물을 많이 먹는다. 또 그게 따른 그 음식을 통제를 잘 못해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 그래서 사료량을 조정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피부병, 뭐 탈모 현상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 쿠싱 증후군이다. 그래서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뭐 조금 감지가 되면은 역시 동물병원으로 가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타나는 우리 쓸개골 탈구, 이제 뼈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의 왼쪽 부분에 우리 무릎에 우리 사람도 앞에 보면은 그 동그랗게 이렇게 만지는 부분이 있는데, 강아지도 이 밤알 모양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관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는 쓸개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 왼쪽 이미지는 정상적인 부분이고 오른쪽 이미지는 그 쓸개골이 오른쪽으로 탈구가 된 상태. 지금 그래서 쓸개골 탈구라는 것은 이 오른쪽 이미지의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그 이렇게 뭐 침대에서 뛰어내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순간에 순간 이렇게 많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뛰어내리고 많이 하는데, 뛰어내릴 때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한쪽 다리를 들고 다니거나 뭐 이런 것들 현상으로서 초기 증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쓸개골 탈구가 우리 강아지들한테는 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우리 강아지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건강검진,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의 일반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염성이 없는 우리 한 신체 부위 한 8개, 9개 부위까지, 뼈까지, 쓸개골 탈구까지, 자, 이렇게 한번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질병 부분, 본격적으로 질병 부분 이렇게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